여러분 안녕하세요. 한방토크 건강상담소의 김세원입니다. 지긋지긋한 관절 통증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한데요. 특히 젊은 20, 30대는 작은 부상이나 이상이 있어도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방치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렇게 될 경우 관절 질환이 취약해지고 나서야 나이가 들면서 퇴행성 관절염의 진행이 빨라질 수 있다고 하는군요. 특히 20, 30대 남성은 스포츠를 즐기면서 손상이 되는 일이 많은데요. 이렇게 관절에 충격을 주는 운동을 많이 하다 보면 어깨와 무릎 관절에 부담을 줘 통증을 느끼게 되고 심한 경우 무릎 연골이 찢어지거나 인대가 늘어나 십자 인대 파열, 박리성 골연골염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 여성들은 하이힐을 많이 신으시죠. 체형이 예뻐 보이는 효과가 있지만 허리는 물론 무릎 관절, 또 발까지 부담을 줘 허리와 무릎 통증을 유발하고 족저근막염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무리가 가지 않는 신발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은 턱관절을 이용한 전신치료법인 기능적 뇌척추요법 FCST라는 새로운 치료법을 창안하시고 한의학 박사이시면서 의학 박사이신 천안시 이영준 한의원의 이영준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상담 원하시는 분은 서울 02-823-2000번 이용하시면 됩니다. 문자로도 신청받습니다. 유료 문자 샵8970인데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포토 메일은 100원이 부과됩니다. 건강에 관련된 상식이나 간단한 질문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잠시 후 문자 Q&A 시간을 통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턱관절을 이용한 전신치료법인 기능적 뇌척추요법 FCST라는 새로운 치료법을 창안하시고 한의학 박사이시면서 의학 박사이신 천안시 이영준 한의원의 이영준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네, 그럼 박사님 바로 만나 뵙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박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우리 신체에서 턱관절이 어지럼증과 연관될 수 있다는 말씀 해주셨는데 예. 또 어떤 주제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예, 오늘은 류마티스 관절염과 턱관절의 관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시청자 및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류마티스 관절염이 무슨 턱관절과 관련이 될까 아마도 좀 많이 궁금증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네. 그 관련성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일단 류마티스 관절염이 어떤 질병인지부터 좀 자세히 소개를 해주시죠. 예. 류마티스 관절염은 만성 관절염 중에 퇴행성 관절염 다음으로 아주 흔한 질병입니다. 네. 그리고 또 연령이 제한이 없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일반적으로 20대에서 50대 사이에 흔하게 발생되는 질병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남성보다도 여성에게서 한 3배 이상 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류마티스 관절염이 아직도 현대의학에서는 그 원인이 뭔지 제대로 밝혀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은 류마티스 관절염은 다발성 관절염을 특징으로 하는 원인 불명의 만성 염증성 질환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질병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덧붙인다면은 류마티스 관절염은 초기에는 관절을 싸고 있는 활막에 염증이 발생합니다. 그렇지만 점점 이제 주변에 연골과 뼈로 염증이 퍼져나가면서 관절의 파괴 그리고 관절 변형을 초래하게 되는 질병입니다. 그리고 심해지면 관절뿐만이 아니라 관절 외 증상으로 빈혈, 건조 증후군, 그리고 피하결절, 폐 섬유화증, 혈관염, 피부 궤양 등 전신을 침범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네. 네. 자, 그럼 지금까지 밝혀진 류마티스 관절염의 원인은 무엇이고 왜 생기는지 궁금한데요. 예. 류마티스 관절염의 정확한 원인은 좀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자가 면역 어떤 현상이 주로 발병 기전일 것으로서 현재까지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네. 자가 면역 현상이라는 뭐를 말하냐면은 외부로부터 어떤 적이 침범해 들어왔을 때 우리 신체를 지키는 신체의 어떤 면역 체계를 말하는데 그 면역 체계 이상으로 인해서 오히려 자기를 보호해야 될 면역 체계가
자신의 신체를 공격하는 현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지금까지 밝혀진 류마티스 관절염의 원인은 일반적으로 어떤 유전적인 소진이라든지 또는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 등이 류마티스 관절염의 원인일 것으로 그렇게 생각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또 신체적인 어떤 정신적 스트레스 또 하나의 원인일 것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 여자들의 경우에는 이제 폐경 초기에 발병하기 때문에 또 호르몬의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그럼 박사님의 생각도 지금까지 밝혀진 류마티스의 원인을 현대의학에서 앞서 밝힌 여러 가지 원인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전혀 다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구조적인 이상으로 오히려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구조적 이상은 우리 척추의 신경계의 구조적 이상을 말하는데 신경계 시스템이 즉 구조적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이게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을 비롯한 대부분의 여러 가지 자가면역 질환의 원인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는 이유 또한 궁금한데요. 박사님의 강의와 토론을 통해서 보면 저도 많은 것들을 배웁니다만 이 시간에 나와서 소개하시는 주장이 사실 여러 다른 박사님들과는 전혀 다른 각도이기 때문에 저도 사뭇 치료법이 궁금하거든요. 예, 네. 저도 한때는 순수한 한의학적인 원인 그리고 또 순수한 현대의학적인 원인으로 보는 시각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 어떤 별다른 저항 없이 대부분의 그 지금까지 밝혀진 현대의학적인 것을 수용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오랜 임상을 통해서 그런 관점에서의 접근이 아직 밝혀지지 않는 각종 질병의 원인에 대해서 그 모든 전문가들의 추론일 뿐 정확한 원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물론 제가 주장하는 원인도 또 다른 저의 추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수많은 추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의학적인 어떠한 약물 치료로서도 치료가 되지 않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럼 박사님께서 보시는 원인과 박사님의 그렇게 보는 관점의 치료는 어떤 좀 괄목하면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네. 아주 지금까지 저는 뛰어난 치료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는 제 홈페이지에 동영상 치료 사례 게시판을 통해서도 모든 분들한테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류마티스 관절염 증상의 진행 정도에 따른 약물의 정량을 통해서 접근하는 현대의학적인 치료는 지금 한계에 부닥치고 있습니다. 증상의 개선은커녕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나머지 면역 체계마저 무너뜨리는 그런 왜곡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자가면역 질환 모두가 우리 신체의 구조적 이상으로 발생된다는 그런 새로운 사실을 의료인은 물론 국민들이 새롭게 인식해야 할 시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그럼 박사님 왜 이 류마티스 관절염이 포함된 자가 면역 질환을 비롯한 각종 희귀 난치병의 원인이 구조의 이상이죠. 우리 신체 척추와 신경계 구조의 이상이 있다고 보시는지 좀 자세히 말씀을 해주세요. 예, 저는 왜 각종 희귀 난치 질환을 비롯한 류마티스 관절염 그리고 각종 자가 면역 질환 등이 우리 신체의 척추 신경계 구조적 이상이 있다고 보는지 좀 더 이해가 쉽게 되기 위해서 좀 더 비유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아나운서님께 몇 가지 간단한 질문 답변을 한번 요청하겠습니다. 네, 제가 상식적인 답변을 좀 하도록 노력할게요. 예. 만약에 심한 어떤 풍수해를 만나서 수십만 명 또는 수백만 명의 어떤 도시민이 머무는 곳에 어떤 고립된 지역이 발생했다고 한번 가정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고립된 지역이 풍수해로 인해서 도로와 교통의 유실이 발생이 되고 전력 공급 또는 통신망이 두절돼서 그 지역 사람들이 아사지경에 이르렀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네, 그렇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럼 그 지역에 고립된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먼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한번 답변 주시죠. 네, 그런 상황에서는 사람의 생명이 가장 중요하니까 먹고 잘 잘 수 있도록 예. 일단 식량 공급을 좀 해주는 게 우선순위가 아닐까 싶은데요. 예, 물론 그렇게 해야 되겠죠. 네. 그럼 그런 다음에 아나운서님께서는 어떤 것을 다시 또 하겠습니까? 네, 그리고서 그 안전한 곳으로 좀 대피할 수 있도록 각종 그 보호 장구나 이런 걸 통해서 구조를 해내야 되지 않을까요? 저의 생각은 다릅니다. 저는 그 지역 사람들이 스스로의 생명력으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무너진 기관망의 재건축이 가장 먼저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를테면 유실된 도로와 교량을 재건축해서 물자 수송을 원활하게 해주고 그리고 또 끊어진 전력 공급과 통신망을 회복시켜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스스로 살아나갈 수 있는 어떤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많은 수십만 수백만 명의 이재민을 어떻게 어디서 그렇게 금방 생활터전을 갑자기 만들어준단 말입니까? 네. 이와 같은 비유를 드신 것은 그럼 이 류마티스 관절염 등 각종 희귀 난치성 질환이죠. 자가 면역 질환이 이와 같은 이치로서 치료가 된다는 말씀인가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창안한 턱관절의 균형 조절을 통해서 전신 척추 구조를 정렬시키는 치료법인 FCSD라는 치료법은 우리 신체의 척추와 신경계가 무너진 구조를 정상화시켜주는 치료법입니다. 고립된 지역의 사람들이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도록 그리고 스스로 생활터전을 가꾸어서 나갈 수 있도록 무너진 교량과 또 유실된 도로를 복구시키고 그리고 끊어진 통신망과 전력 공급을 이어주듯이 우리 신체에 틀어진 모든 척추 구조를 정상 위치로 복원시켜서 막힌 통로를 뚫어주는 치료법입니다. 막힌 통로가 뚫린다면은 우리 신체는 스스로 뇌신경계와 오장육부는 정상적인 통신망을 가동시켜서 유기적인 기능 활동을 스스로 함으로써 부족한 물자를 실어 나르고 또 전력 공급을 원활히 하면서 외부의 도움이 없이도 차차 정상적인 삶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 신체는 스스로 자가 치료가 진행이 되고 그리고 또한 근본적인 완치가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네. 언제까지 외부에서 만들어진 식량과 먹고 마시고 또는 입을 것 등의 그 많은 물자를 공급해 주겠습니까? 외부에서 공급되는 물자가 만약에 부족하면 고립된 지역의 국민들은 약탈과 방화, 살상 등 어떤 폭동이 발생되면서 혼돈의 세계가 발생될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신체에서도 오히려 자신의 면역 체계를 공격하는 그런 폭동 현상이 자가 면역 질환이 아닐까 생각하고 그와 같은 중에 한 가지가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 강의를 듣다 보니까 어느덧 강의 시간이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자, 그럼 박사님께서 오늘 말씀 좀 정리를 해 주시죠. 이 자리에서 저는 아직도 근시안적인 접근법에 머물러 있는 현대의학의 어떤 치료법에서 좀 탈피해서 오늘 예로 제가 들은 것처럼 질병의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는지 정확히 직시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현대인의 각종 난치병을 치료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의학 체계와 그런 연구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국민적인 인식도 새로워져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질병의 진행 속도와 진화 속도가 현대의학 또는 한약의 연구 속도보다도 몇 배 앞서서 빨리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의 의료계나 의학계에서는 무너진 척추와 신경계 구조는 전혀 거들떠보지도 않고 오직 기능적인 접근과 세포 분자학적인 접근 그리고 유전학적인 접근과 줄기세포학적인 연구에만 몰두하고 있는 모습들이 안타까운 뿐입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역시 류마티스 증상과 치료법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무리 말씀 한 번 더 해주시죠. 제 강의를 듣고 계시는 시청자 및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의료인 여러분, 세포 분자학적인 연구로 그리고 틀어진 척추 구조를 정상화시킬 수 있다고 혹시 보십니까?
줄기세포를 연구하면은 틀어진 목뼈와 등뼈, 허리뼈, 그리고 골반뼈 등을 정상화시킬 수 있다고 혹시 보십니까? 아닙니다. 틀어진 목뼈나 등뼈, 허리뼈 등 척추는 그 틀어진 뼈를 정상 위치로 이동시키는 구조적인 치료법으로만 정상 위치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틀어진 척추뼈를 정상 위치로 정렬되지 않는 한 그 옆을 지나는 신경계 구조 또한 정상으로 회복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류마티스 관절염을 비롯한 각종 난치병의 원인은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틀어진 1, 2번 목뼈에 있으며 또 그 목뼈를 틀어지게 하는 여러분의 턱관절의 불균형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턱관절에 불균형이 발생된다면은 그로 인해서 여러분의 머리통의 뇌신경계와 몸통 간의 체간신경계 간의 어떤 통로가 막혀서 소통이 되지 않게 되는 곳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틀어진 척추와 골반에 의해 발생된 다양한 신경계 시스템 고장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 고장으로 인한 뇌혈액 공급과 뇌척수액 공급 그리고 각종 순환장애 있습니다. 그것을 정상화시켜 줄 수 있는 새로운 치료법은 비록 21세기에 탄생됐지만 턱관절을 이용해서 전신 척추 구조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FCSD 치료법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턱관절과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